이어지는 순서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고리 찾아보고요.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대선 결과 보느라 또 뉴욕 증시 진행상 보느라 굉장히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둘 다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뉴욕 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죠? 네,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반등 보이면서 오늘 증시도 전반적으로 현금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밤에 다들 대선 결과 보시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군들 네. 공약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국내 종목도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좀 특징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코인 관련주도 좋았고 에너지 쪽은 살짝 주춤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에너지 관련 섹터 그리고 기술주들 이렇게 흐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물론 지금 지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도 좋았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좋았지만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에너지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 게 아무래도 에너지 대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장기화가 조금 우려감이 조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네.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그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에 대한 다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목군이 넥스트에라 에너지라는 종목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넥스트에라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미국 최대의 재생에너지 유틸리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스라든지 석유 그리고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로 치면 한국전력과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미국 거의 모든 지역과 그리고 캐나다 일부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풍력, 태양광 같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는데 세계 최대 풍력과 태양 에너지 생산 기업입니다. 자회사가 관련 부분에서 특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발전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세계 1위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관련해가지고 많은 용량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소기나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태양광 포트폴리오 확보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대규모 독자적인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태양이라든지 풍력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탈탄소 문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크게 얻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전력 발전 부분에서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유틸리티 분야에서 안정적인 매출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배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인데 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5년 이상 배당을 인상한 배당 귀족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배당금 10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 3년에서는 이제 30%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당금 같은 경우에 이제 10%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안정적인 매출처에 따라서 배당금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에라 에너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밤에 에너지주는 조금 주춤하면서 간밤의 주가는 2%가량 밀렸습니다. $80 32센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눌림목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 될까요? 네,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원자력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은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윤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공약으로 이제 탈원전 백지화 공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투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수출이라든지 SMR 투자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는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원전 관련주들 강하게 상승폭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신기계 그리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소개를 했던 티플렉스 같은 게 이제 대표 종목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MR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관련해서도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 세계적인 원전 기조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U도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하게 되면서 원전을 친환경 기조로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 680조 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향후 15년간 원전의 최소 150기 건설 계획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2030년까지 10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소형 모듈화 원자료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섹터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조가 이어져 가고 있다고 했는데 탄소 중립 방안으로 는 이제 원자력이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바람이 조금 덜 분다든지 아니면 빛이 조금 덜 샌다든지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보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을 이제 원자력이 바탕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관련해가지고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론 원전 같은 경우는 폐기물이라든지 폭발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장점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고요.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면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만 9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 면에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탈탄소 기조에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원전이 SMR 시장에도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확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SMR 시장을 두산중공업이 선점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시장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나 사우디 그리고 체코 같은 나라에도 이제 대형 원전 수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채권단 관리에서 조기 졸업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연결 기준으로 800억 원을 달성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수주 잔고만으로도 이미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연간 8조 원 내외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주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무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도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국내 터빈 두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한림 해상풍력 사업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2025년까지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더불어서 가스터빈을 세계 5번째로 개발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사업 비중이 60%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테스나 인수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예.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분출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25,800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 전고점 이 라인을 강한 매물대를 통해서 이제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25,800원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하단 박스권 라인이 19,500원 제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두산중공업 제시해 주시네요. 목표가 25,800원, 손절가 19,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 김시은 연구원과 뉴욕과 서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